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조업 침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먼저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이것과 이제 연속적으로 비제조업 부문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제조업 PMI 지수마저도 안 좋게 된다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ISM 비제조업 PMI 지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이번에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PMI 지수가 먼저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비제조업은 그래도 아직 괜찮을 거야. 잘 버티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텐데 이 심리를 철저하게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끔찍하게 나오면서 제조업 침체가 비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지표 발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의 비제조업 지수 경우에는 일단 아직 50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50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은 연말에서 내년 초 이 구간에서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조업과 그리고 비제조업 전방위로 침체가 확산되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또 있습니다. 고용 지표들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글로벌 경기 침체 사이클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 각인시켜 주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했던 지표들의 그 결과 때문에 10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어제 90% 이상으로 돌려 세웠었습니다. 오늘은 뭐 소폭 떨어진 상태인데 이거는 뭐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달 17일 날 우리나라에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 일정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상황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달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ISM 비제조 PMI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때가 2018년 10월 달입니다. 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이 시기가 그때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반짝 반등했던 때는 있었지만 추세 하락에서는 뭐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된 지수를 보면은 원래 예상치는 55였거든요. 예상치는 55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우리 휴장일 때 급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어제 소폭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표 수준이 일단 2010년 이후 사이클에서 가장 나빴던 시기는 2016년이었거든요. 거의 이때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이유가 여기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결국 50을 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말 연초 그 기간에 뭐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국만 발표된 게 아니에요. 유럽 지역들도 이제 제조업 PMI 지수에 이어서 각종 서비스 PMI, 컴포지트 PMI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 죄다 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 경제 역시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갑자기 채권 금리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일단 현재 시장에서 유일한 희망은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과 관세 전쟁을 뭐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특히 독일,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럽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잘 끝나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빅딜은 솔직히 조금 무모하죠. 물론 트럼프가 빅딜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스몰딜, 여기에 플러스 추가 협상 일정, 이겁니다. 이거 스몰딜을 이제 해서 대충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추가로 협상을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아닌 이상 정말로 아무런 성과 없이 노딜로 끝나게 된다면 결코 단순한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지수 위치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일단 한번 하고요. 지금 10월달 FOMC 금리 인상 확률을 무려 88%, 어제는 92%까지 올라갔었어요. 90에서 92%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퍼센트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서 기금속과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9월 FOMC 연속으로 진행이 됐던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10월 달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연속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파월이 말을 했죠. 7월 달 금리 인하 당시에 이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암시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고 있어요. 즉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봐야만 한다. 결국 연준입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달을 볼게요. 12월 달 보면은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졌죠. 지금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올해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를 이제 모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다면 아마 연말에는 상황이 더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뭐 경제 지표도 안 좋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 단기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중국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국에게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글로벌 경제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단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중 무역 협상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될 거고, 우리도 그런 충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3분봉으로 볼게요. 장 초반에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지난 이제 8월 말이죠. 8월 말부터 쭉 기관이 끌고 올라왔던 이 상승장에 대한 반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운트상으로 3파일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A파동, B파동, C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파동 지금 말미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C파동 자체가 오늘 장 마감을 하면서 저점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5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파동도 지금 5파동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크게 본다면 지금 기존에 돌파했던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4월 달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 돌파에 대한 그 지지 자리가 지금 요만큼 조금 남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마무리 시켰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반등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 이후에 나올 그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눠본다면, 일단 이것을 추가로 이탈하는 경우, 추가로 이탈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구간이 3파가 맞다면 이 50% 조정 라인은 지켜줘야 됩니다. 최소한 3파에 대한 그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A파, B파, C파가 과도하게 길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5파동 하락을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파동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반등이 올라올 때 그 반등 구조가 반드시 충격파동 형태, 5파동 형태로 분봉상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고점을 넘기는 마무리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3파동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서도 올라오는 이 구조가 이런 형태,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3파동 형태로 마무리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하방으로 좀 더 많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반대로 반등이 올라올 때 첫 번째 상승 이후 두 번째 눌림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이제 5파동 마지막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나올 반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파동이 다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게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B파동 그리고 마지막 C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5개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수는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반등도 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지수가 뭐 여기서 마무리 짓든 여기서 마무리 짓든 최소한 264.65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것을 깨고 계속 내려간다면 하방을 조금 더 많이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은 지금 1196.8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 추세선 이것을 깨지 않고 지금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오고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눌림이 나온 뒤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눌림이 나올 때 이곳을 깨지만 않는다면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셋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이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렸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밑꼬리가 달리고 있긴 한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환경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은 흐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놀다가 이탈을 할까 아니면 고점을 갱신할까 그런 갈림길에 나와 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을 받고 그 뒤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무래도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 그 결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그때 이후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을 볼게요. 일단 미국의 S&P 500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때가 ISM 제조 PMI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나왔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ISM 비제조 PMI 지수가 엉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꼬리를 달고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분봉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분봉상으로 보면 크게 3파동입니다. 현재.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확장형 리딩 다이애거널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3개 파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3개 파동으로 반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5파동으로 하락을 했는데 크게 본다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나온 파동 흐름만 봤을 때 이 저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의 파동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3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제 정상적인 뭐 이런 형태의 충격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 웨이브가 아니라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마무리 짓는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고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지금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여기 왼쪽에 올라왔던 자리,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가 3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3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파동이 이제 문제인데, 이 파동이 결국 이런 식으로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결국 3파동이죠. 더블 지그재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3파동으로.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3개의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되겠죠. 여기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고점 갱신을 하게 된다면. 근데 반대로 지금 내려왔던 이 파동 자체가 아직까지는 3파동인데 지금 상태에서 또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럼 이게 5파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5파동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파동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고점은 사실상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추가로 저점을 또 낮춰서 5파동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더 높아지는 셋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결국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다음 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도 여기서 반등을 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면 마무리 파동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의 그 3파동으로 내려왔던 그런 조정을 마무리 짓고 고점을 갱신해야만 마무리 파동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똑같죠. 근데 반대로 이 하락이 깊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5파동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다음 주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선물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400 크게 50달러 위아래 이 근처 정확하게 보면은 피보나치 상으로는 1452달러 정도 이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1465달러 약 10달러 위에서 조금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A파동, B파동, C파동 나름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쁘게 나왔고 지금 그 이후에 올라오는 이 파동 있잖아. 이 파동도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금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차트를 장중에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를 했겠죠. 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실물 기준입니다. 굉장히 실물 입장에서 분할로 접근한 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차트를 이렇게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실물을 구입을 할 때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되는 사이트에서 사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금속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성장이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판매 사이트가 실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을 반영해서 판매하는 곳은 코인즈투데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시점에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코인즈투데이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계속 휴일에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선물 시장은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ABC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갱신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삼각파동으로 트라이앵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파동 나왔죠. 올라갈 때도 3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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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상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근데 삼각 조정으로 올라가게 된다 할지라도 보통 삼각 조정이라면 여기가 이제 A파동이거든요. 지금 나온 여기가 A파동이 되는 겁니다. 삼각 조정이라면.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이제 B파동, C파동, D, E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A파동 저점이 가장 저점입니다. 삼각 조정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3파동으로 ABC로 조정이 나왔다, 끝났다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선물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종전에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 그리고 이 영역 이렇게 박스를 쳤거든요. 이 영역대가 가장 확률이 높은 조정 구간 마무리 타켓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상단 16.94달러 그 정도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일단 하락을 마무리 시킨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은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선물 시장과 조금 다르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고 뭐 저점을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 금선물 시장이 기능성 시장을 계속 주도를 한다면 은선물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은선물도 지금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보더라도 뭐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선물 시장도 똑같죠. 은선물 시장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 B파동이 플랫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C파동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이렇게 된 걸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선물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ABC 조정 끝내고 이제 고점 돌파하러 가느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삼각 조정을 만들고 가느냐, 금선물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놓친 분들, 지금 채널 댓글을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잘 매수하셨습니다. 충분히 여기서는 분할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만약에 지금 놓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고점과 B파의 고점을 이은 이 하락 추세, 이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가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분할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돌파를 하더라도 삼각 조정이 된다면 다시 밀리겠죠. 다시 밀리게 된다면 이제 일단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삼각 조정이 맞다면. 그러면은 이 영역대가 두 번째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은도 마찬가지겠죠. 은도 지금 놓쳤다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시기를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분할을 했다가 올라가다가 또 다시 3파동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시 이 영역대에서 또 분할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할을 하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차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짜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실 거는 미국 10년물 채권 차트입니다. 금리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차트인데, 기존의 고점이 2018년 후반기부터 엄청난 랠리를 이제 보여줬었죠. 기존에 그래서 고점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가파르게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기금속 시장도 함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크게 봐야 될 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채권의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 크게 상승한 이후에 A, B, C파동 조정이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C파동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가 채권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겠죠. 똑같습니다. 차트는 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아주 주의 깊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 아마 많은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장기 2편까지 다 돌려 세웠어요. 상방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하락 추세만 남았죠. 이 하락 추세만 남았는데,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만들면서 마지막 이제 양적 완화 직전까지 마지막 상승을 계속 쭉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채권 시장은 이것을 돌파를 해서 이제 다음 파동을 계속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채권 시장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다른 시장과 다르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조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수준에서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채권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모든 통화 정책을 좀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큰 규모의 양적 완화가 추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과 은 시장에는 물론 호재가 되긴 하겠죠. 호재가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채권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휴장이죠. 수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은 4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이 주 후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와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이후 그 다다음 주 초반, 그렇게 이제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초반 이 기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